3월 19일 KMA 뉴스브리핑입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확산한 이유는 무증상 감염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사이언스지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증상이 경미하거나 아예 나타나지 않은 감염자들이 전체 확산자의 79%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무증상자들이 평소처럼 밖을 돌아다니다가 본인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감염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연구진은 여행을 제한하고 진단검사를 신속히 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논문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에어로졸 상태에서 3시간까지 살아남는다는 연구 결과도 실렸습니다. 플라스틱 표면에서는 3일, 특히 포장 상자로 사용되는 카드보드지에선 24시간까지 생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택배 상자를 통해서도 코로나19가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한편 신규 확진자 수는 다시 100명대로 늘어나서 오늘 오전 현재 8,565명, 사망자는 7명 늘어나 91명이 됐습니다. 대구 영남대병원에선 폐렴 증세를 보이던 17세 소년이 사망해서 현재 정확한 원인을 파악 중입니다. 보건복지부 차관을 포함한 직원들이 코로나19 접촉자로 분류돼서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김강립 차관은 지난 13일 종합병원장 간담회에 참석했는데 이 자리에 함께한 분당 재생병원 이영상 원장이 17일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이날 회의엔 복지부 공무원 7명과 수도권 지역 병원장들도 다수 참석했는데요. 김 차관과 공무원들은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김 차관이 맡고 있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 조정관 자리는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대신 맡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분당 재생병원 관련 확진자는 30명을 넘겼습니다. 유럽의 코로나19 상황이 갈수록 심각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위기란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확진자가 9만 명에 육박하면서 누적 확진자 숫자는 중국을 넘어섰습니다. 스페인과 독일에선 감염자가 10,000명을 훌쩍 넘어섰고 특히 이탈리아는 확진자가 3만 5천 명, 사망자는 3천 명에 달합니다. 병실과 장비, 의료진 부족으로 의료 시스템 붕괴 직전의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가장 심각한 건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 2,70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 현장에 의료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오늘부터 모든 입국자는 특별 입국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내국인, 외국인 구별 없이 입국장에서 발열 검사를 받고 자신의 건강 상태를 모바일 앱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의료기관을 위해서 의협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협은 어제 대회원 안내문을 통해서 정부가 발표한 의료기관 보상 대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요양급여 비용 선지급 방안을 내놨는데요. 신청한 의료기관은 작년 같은 달에 청구한 금액의 90%에서 100%를 우선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의협은 특히 의료진이 격리 조치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휴업한 경우 보상해주는 방안을 손실보상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의협과 시도의사회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에 마스크를 공급하고 있다며 다소 불편하더라도 양해와 협력을 부탁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밖에 의사회원을 위한 자금 대출 프로그램도 은행권과 협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파견 근무를 하고 돌아온 공보위에게 방역가스를 강제로 살포한 사건 얼마 전에 전해드렸었죠. 대한의사협회가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12일 전라남도 여수시의 한 섬에서 발생했습니다. 해당 공보위가 대구에서 돌아오자마자 진료에 복귀하자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했고 방역 직원은 공보위 숙소에 들이닥쳐서 방역가스를 살포했습니다. 공보위 얼굴과 몸에도 가스가 뿌려졌습니다. 이 공보위는 경무에 시달리는 동료 의사들을 위해서 자가격리를 포기한 채 서둘러 진료에 복귀한 건데요. 행정당국은 주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협은 어제 성명을 내고 공보위를 값싼 의료 인력으로 보는 지자체의 삼류 행정이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공중보건의사제도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브리핑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협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